김성환의 시사야. 어제 기준으로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3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유럽 지역의 확산세가 심상치가 않은데요. 이탈리아와 스페인 이 두 나라에서만 발생한 사망자 수가 이미 중국의 2배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하나의 유럽이 분열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세계 이면에서는 코로나19로 위기를 맞고 있는 유럽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확진자 수가 늘어날 때는 유럽은 뭐 그렇게 몇 명 안 되는 것 같더니 네. 아니 뭐 한 일주일, 2주일 사이에 우리의 몇 배 이상의 확진자가 막 폭발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검사를 안 해서였던 건가?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들어요. 네, 그리고 걷잡을 수 없이 정말 확산이 이렇게까지 빠를 수가 있나? 약간 이런 놀라고. 생각이 사망자 들잖아요. 수가 특히 더 네, 많이 보여요. 중국을 넘어섰으니까요. 네. 이미 지금 이탈리아만 해도 6만 명이고요. 확진자가 스페인이 2만 8천 명, 독일이 2만 4천여 명. 프랑스도 16,000여 명이나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달 1일에 중국의 누적 확진자가 1,400여 명일 때 유럽이 20명 미만이었어요. 굉장히 격차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었는데 이달 들어서 유럽에서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이제 상황이 역전돼서 유럽이 가장 심각한 지역이 됐습니다. 다들 지금 유럽의 각국 지도자들마다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2차 대전 이후에 최악의 위기다. 네, 그럼 메르켈 총리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콘테 이탈리아 총리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국민들한테 협조를 당부하고 있는데요. 우리처럼 사회적 거리두기가 중요하다라는 걸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존슨 영국 총리는 지금 영국인들의 경우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제대로 따르지 않는다라면서 더 강력한 조치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경고를 지금 내리고 있어요. 그리고 독일 정부도 공공장소에서 2명을 초과하는 모임을 최소 2주간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엄격하게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또 유럽 국가 중에서 이탈리아 상황이 제일 심각하죠. 그렇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22일 밤 10시 기준 현재 이탈리아의 코로나19 사망자가 전날보다 651명이 늘었습니다. 5,476명까지 집계가 됐는데요. 중국이 3,261명이거든요. 중국보다 2,215명이나 더 많아진 거예요. 누적 사망자 수는 이미 20일에 중국을 넘어선 뒤에 급증하고 있는데요. 지금 확진자 수도 조만간 중국을 넘어서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전국 20개 주 가운데 바이러스 확산의 거점으로 꼽히는 곳이 북부에 있는 롬바르디아 주인데요. 네. 여기에 확진자 수가 2만 7천여 명이기 때문에 이탈리아 전체 환자의 46%가 여기에서 발생을 하고 있어요. 우리 대구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네. 같은데요. 누적 사망자도 3,400여 명으로 전체의 6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롬바르디아주에서 지난달 21일에 한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게 처음이었거든요. 네. 이곳에서는. 근데 불과 한 달 만에 상황이 이렇게까지 심해졌습니다. 근데 지금 이탈리아에서 눈여겨볼 거는 치명률이거든요. 9%여서 우리나라의 한 8배 이상 높은 수준이에요. 물론 뭐 검사가 전반적으로 확대되지 않고 좀 중증 환자 위주로 이루어지기 있기 때문에 조금 높긴 하지만 아무튼 치명률이 높다는 점이 지금 가장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이탈리아 상황이 이렇게 유독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심각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가장 많이 언급되는 점이 고령자 인구 비중이 높다는 점이에요. 지금 작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탈리아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이 23%입니다. 일본이 1위로 28.4%인데요. 두 번째로 높은 나라예요. 네. 그래서 지금 실제 이탈리아의 코로나19 사망자가 70대 이상 고령층에 집중돼 있습니다. 전체의 91%가 70대 이상이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고령층은 기저질환을 갖고 계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감염이 됐을 때 사망률이 좀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아까 특정 지역에서 이제 롬바르디아인가요? 네네, 롬바르디아. 거기에서 그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 거는 네. 그 지역에 있어서 확산 양상을 제대로 잡지 못했다. 네. 이렇게 또 볼 수 있잖아요. 초기부터 여기서 대처를 좀 잘 했더라면 좀 많이 줄어들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롬바르디아를 비롯해서 베네토, 에밀리아 로마니아 같은 북부 3개 주에서 지금 누적 확진자와 사망자가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여기에만 집중이 되니까 이곳의 의료진이라든가 의료 장비 부족이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더군다나 대도시보다 상대적으로 의료 시스템이 빈약한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기 때문에 의료 시스템이 마비되는 현상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롬바르디아 주지사는 현재 같은 속도로 바이러스가 확산할 경우에는 지역의 의료 시스템이 붕괴할 것이다. 이런 경고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근데 뭐 이탈리아가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는 중국과 좀 더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것도 하나의 원인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그렇습니다. G7 회원국 중에 한 나라잖아요. 이탈리아가. 근데 G7 중에 유일하게 중국하고 1대1로 양해각서에 서명해서 협력 관계를 맺은 국가예요. 그래서 이탈리아에는 이미 예전부터 40만여 명의 중국인과 중국계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70%가 지금 중국에서 허베이성 다음으로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왔던 저장성의 윈저우 출신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네. 대부분 밀라노 아니면 토스카나주에 있는 프라토에 몰려 살면서 무역업 또 섬유업체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경제적인 상호 의존 관계가 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가는 사람도 많았겠죠. 그래서 이것도 감염이 확대된 배경일 수 있다 이런 추정이 나오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중국에서 온 사람들에 의해서 이탈리아의 이 북부에서 감염이 확산됐다라는 얘기가 지금 정론으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어제 오늘 사이에 이제 나왔던 얘기를 보면 뭐 지난해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이미 이탈리아 북부에서 이런 바이러스가 발견이 됐었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10월요? 네, 작년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이 밀라노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밀라노에 있는 한 약학연구소의 주세페 레무치라는 소장분도 작년 11월에 이미 롬바르디아에서 아주 이상하고 심각한 폐렴이 확산되고 있었다 그런 얘기를 내놨습니다. 중국은 12월부터라고 그렇습니다. 보통 얘기하잖아요. 12월 1일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당초에 중국발 코로나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네. 그렇다면 이탈리아의 롬바르디아발 코로나19일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는 게 아니냐. 근데 어쨌든 양국 간 교류가 굉장히 빈번하고 많았기 때문에 네.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겠느냐. 근데 지금 이게 정확하게 지금 다 결론이 내려진 건 아니고요. 네. 지금 이런 추정들이 지금 서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나중에 가서 원인 조사를 하는 네, 것도 네. 좀 쉽지 않겠구나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들은 네. 드는데요. 근데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경제 사정이 좀 안 좋아진 지 오래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의료 시스템이 어느 정도 무너졌기 때문에 네네. 근데 확진세가 제대로 잡히지 못하고 네네.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네. 그 유럽의 다른 국가들은 네. 왠지 선진국이잖아요. 그렇습니다. G7에 많이 있죠. 독일하고 프랑스, 영국 네. 뭐 이런데 스페인은 조금 아니더라도 네네. 이런 데가 이렇게 확진자가 늘어나고 지금 이러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된다. 뭐 그렇죠.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원인들이 좀 제기되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좀 많은 것도 한 원인으로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강도 높게 지금 다 사회적 거리를 둬라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데 이걸 무시하는 사람들이 좀 많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영업 정지를 이제 15일부터 프랑스 정부가 내렸는데 그 전날에 오늘이 마지막 이러면서 젊은이들이 또 대거 몰려간 뭐 그런 일도 있고 영업 중지령을 내렸는데 파리의 공원이나 운하 주변에 또 사람들이 대거 쏟아져 나오기도 했고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 세대가 함께 사는 대가족 문화가 또 꼽히고 있는데요. 지금 독일 본대학이 연구를 해봤더니 노부모와 동거하는 30, 40대 자녀의 비율이 높은 국가에서 지금 코로나19 확진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유럽 내에서 지금 이탈리아가 유독 여러 세대가 함께 사는 네. 대가족 문화가 강한 곳으로 지금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직장을 나간다거나 사회 활동이 왕성한 자녀와 함께 사는 노인들이 그래서 바이러스에 노출된 가능성이 더 높아진 게 아니냐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스페인이 지금 이탈리아에 이어서 유럽에서 두 번째로 심각한 네. 피해를 겪고 있는데 이 스페인에서도 노인들이 가정 내에서 손자들을 돌보는 경우가 굉장히 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반면 독일은 조금은 덜 심각하잖아요. 지금 독일도 굉장히 확진자가 네. 늘어나고 있지만 근데 이제 이 독일의 경우는 그렇게 자녀가 그 조부모나 뭐 3대가 같이 모여 사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합니다. 또 그런 문화적 배경도 있었군요. 네네. 이게. 근데 이렇게 어떤 위기가 발생하거나 네. 이랬을 때는 사실 그동안에 안 싸우고 사이 좋던 사람도 싸우게 되거나 그렇습니다. 서로 좀 미움의 감정이 네. 생겨나잖아요. 네네.
그 EU 전체적으로 서로 국경도 닫고 막 이렇게 하면서 네. 뭐 이렇게 갈등도 좀 더 커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유럽이라는 게 여기에 모토였잖아요. 유럽연합의 모토였잖아요. 네. 근데 이제 국경을 폐쇄하는 사례가 늘면서 이제 유럽연합 회원국 간의 국경을 없앤 생겐 조약이 무력화됐다라는 네.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회원국 간의 사람과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해온 조약이 바로 생겐 조약이었잖아요. 근데 유로화와 함께 유럽 통합의 상징으로 불렸는데 이게 그 어느 때보다 위기를 맞게 되면서 생겐 조약이 정말 폐지될 경우에는 EU가 존립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남북 간의 갈등도 있다고요? 엄청나죠. 지금 뭐 다른 곳들만 지역 갈등이 있는 게 아니라요. 이탈리아에서 북부가 좀 경제 거점입니다. 그래서 북부는 굉장히 소득이 높아요. 그리고 남부는 좀 못 사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 간 갈등이 워낙 경제적인 갈등이 심했던 곳이 이탈리아였거든요. 근데 역사적으로 봐도 이렇게 지배를 받았던 곳이 뭐 독일계라든가 아니면 스페인이나 아랍계 남부는 네. 그쪽에 지배를 받아서 워낙 문화가 달라서 우리는 좀 달라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통일도 사실 이탈리아 북부의 주도로 지금 약간 통합된 그런 느낌이었잖아요. 그래서 약간 남북 간 갈등이 있다가 경제적 격차까지 커졌는데 문제는 이번에는 코로나19가 북부에서 먼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북부에 이제 봉쇄령이 내려진다라는 소식이 알려지니까 북부 사람들이 대거 남부로 탈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남부 사람들은 아니 우리를 무시할 때는 언제고 바이러스가 창궐하니까 남부로 도망을 오느냐라면서 돌아가라 이렇게 거세게 항의하는 일도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남부의 의료 환경이 훨씬 더 좋지 않으니까 경제가 안 좋으니까요. 만약에 지금 남부에서 이게 확산이 될 북부처럼 경우에는 이렇게 확 환자가 늘어나면 그럴 경우에는 치료할 만한 체계가 전혀 갖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상황이 다 종료가 됐을 때 이렇게 그때를 생각을 해보면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나 2010년에 남유럽의 재정위기가 있었을 때 그런 사태가 지나가면 남부의 경제적 피해가 훨씬 더 커졌었다고 해요. 근데 이번 코로나19도 그렇게 다를 것으로는 예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탈리아의 남북 갈등은 코로나19를 계기로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유럽은 어때요? 우리는 뭐 마스크 부족 사태 아직도 완전하게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네. 유럽도 마스크 부족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죠. 그렇습니다. 워낙 이렇게 마스크를 쓰던 문화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처럼 뭐 이렇게 마스크 회사들이 많았던 것도 아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미 마스크를 비롯해서 의료 장비를 공급하는 문제로 분열이 돼버렸습니다. 독일하고 프랑스가요. 국외 유출 방지를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마스크나 장갑 같은 필수적인 의료 장비 수출을 제한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더 훨씬 심각한 이탈리아와 스페인이 아니 유럽연합 내조차 원조 요구를 무시하는 게 아니냐라면서 공개적으로 비난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좀 급한데 그렇습니다. 우리한테도 좀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덜 심한 그러니까 이탈리아랑 스페인이 보기에는 조금 덜 심한 독일하고 프랑스가 우리를 도와주지 않고 같은 유럽연합 회원국인데 어떻게 이걸 막을 수가 있느냐라고서 지금 굉장히 좀 감정이 좋지 않아졌거든요. 그래서 유럽연합 차원에서 뒤늦게 이제 계획을 세우긴 했는데 동참 의사를 밝힌 나라가 27개 회원국 중에 6개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동참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나눠주지 않겠다. 우리가 우리 걸 쓰겠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바이러스 앞에서 동맹이 무너졌다라면서 EU 무용론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이게 EU라는 게 대단한 위상을 가지고 네. 있고 하나의 국가를 지향했던 네. 곳인데 그 전부 지금 분열되는 현상들이 그렇습니다. 나타나고 있다는 거군요. 그 바이러스 때문에. 네. 근데 지금 이렇게 뭔가 사회적 공포감이 일으킬 만한 뭔가가 있으면은 네. 우리 이제 혐오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차별이나 이런 것들이 생겨나잖아요. 그렇습니다. 유럽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 유럽에서 이 코로나19 사태가 거기는 별로 심각하지 않고 아시아에서만 퍼졌을 때 네. 아시아 출신 유학생들이 지나가면 유럽 국가 곳곳에서 폭행을 당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바이러스 이렇게 부르면서 기피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유럽에선 인권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했는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아시아에 대한 유럽인들의 인종차별적인 민낯이 드러난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뭐 이 난민 때문에 네네. 한번 또 겪었었죠. 인종차별 문제 네. 한번 겪고 거기도 뭐 홍역을 앓고 막 이렇게 그렇습니다. 했었는데 근데 이번에 바이러스 때문에 또 한 번 네. 아시아 쪽을 이번에 차별하는 그렇습니다. 참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당황스럽네요. 근데 지금 이제 경제 위기는 전 세계가 다 상황이 마찬가지인데 우리도 지금 경제 위기에 네. 놓여 있는 상황이고 네.
이탈리아는 어떻게 해요? 이탈리아가 정말 심각할 것 같은데 이탈리아가 우리보다 더 심각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세계에서 8번째 경제 규모를 갖고 있는 나라예요. 사실은. 네. 근데 지금 직격탄을 제대로 맞으면서 IMF가 올해 이탈리아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0.6%로 전망했습니다. 근데 1분기만 따지면 훨씬 더 심각할 것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8일부터 이탈리아 전국에 봉쇄령이 내려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발 경제 위기가 유럽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이탈리아가 지금 코로나19 전부터 경제 상황이 굉장히 좀 안 좋아서 좀 네. 이거를 이제 타개해 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까지 닥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탈리아만 이거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탈리아 국채를 프랑스랑 스페인, 벨기에가 갖고 있습니다. 많이요. 그러니까 이탈리아가 무너지면 예. 연쇄적으로 다른 이웃 국가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경제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그만큼 지금 높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가 코로나19가 세계 금융위기로 또다시 이어진다면 그 시작은 이탈리아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유럽은 지금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워낙 관광으로 우리나라에서- 먹고 사는 네. 국가죠. 그러니까 특히 관광객 비중이 많은 국가들은 굉장히 큰 타격이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국내 이동 활동, 국외 입국자 다 차단을 하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예. 그래서 유럽이 아무래도 관광 산업 쪽에서는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세계 여행 관광위원회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올해 세계 관광업계의 약 25%가 손실을 볼 것이다. 5천만 명의 관련 업계 종사자가 위기에 빠질 것이다. 이런 예상치를 내놨는데요. 특히 이탈리아의 경우에 전국 누적 확진자의 80% 이상이 집중된 북부 지역이 베네토주가 한 주가 있는데 네. 이곳의 주요 도시가 베네치아입니다. 정말 세계적인 관광지잖아요. 이 주민들이 지금 생계를 위협받는 상황에 놓였어요. 작년에 11월에 홍수 피해가 일어나서 베네치아 산마르코 광장이 잠겼던 거 네.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 피해를 아직 복구하지 못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올해 초부터 지금 코로나19 확산까지 겹치면서 수개월째 관광 수입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인구 4명 중에 1명이 관광업에 종사하고 있는 관광 대국이잖아요. 근데 역시 코로나19 때문에 국가 경제가 흔들릴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는데 그리스에 한 10,000개 정도의 숙박업소가 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예약을 취소한 비율이 20%를 넘어서고 있고 문제는 이게 계속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관광객이 굉장히 줄어들면서 그리스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이 약 0.9%포인트가 낮아질 것이라는 예측치가 나왔어요. 근데 문제는 17일에 EU 회원국 정상들이 30일간 외국인의 EU 입국을 막는 여행 금지 조치에 합의를 해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관광업계는 훨씬 더 어려움이 가중될 그런 전망입니다. 참 관광업이 또 많은 고용 효과가 창출하고 나타나는 있죠. 곳이잖아요. 네. 근데 코로나 사태로 이렇게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니까 유럽에 있는 국가들도 지금 앞다퉈 그 부양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독일이 일단 코로나 사태로 가장 크게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 등을 돕는데 400억 유로, 우리 돈으로 한 55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덴마크 정부도 중소기업에 한 7조 원 정도를 지원할 방침이고요. 프랑스에서는 대기업까지 흔들리면서 대기업 지분을 정부가 인수하는 방안까지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외에 뭐 많은 스페인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지금 재정을 투입해서 경기 부양책을 마련하고 있고요. 경기 부양책과 함께 코로나19를 막기 위한 대책들도 속속 발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스페인에서는 마드리드에 있는 고급 호텔들이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전문 병원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호텔들이 먼저 제의를 해서 시 정부가 받아들였다고 그래요. 독일에서는 의료를 지원하는데 군이 보유하고 있는 의료 장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가 되고 있고요. 프랑스가 5월 12일부터 열릴 예정이었던 칸 영화제를 전격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근데 코로나19가 유럽을 이제 확산하는 거하고 네. 미중 전쟁이 심화할 것이라는 얘기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죠? 지금 중국은 약간 확산세가 줄어들면서 이제 정상화를 슬슬 시동을 걸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유럽을 향해서 이제 대규모 코로나19 원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걸 건강 실크로드 구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일단 가장 사태가 심각하고 관계가 밀접한 이탈리아에게
함께 전염병과 싸우겠다라면서 필요한 전문가 팀도 보내고요. 의료 물자를 대거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탈리아뿐만이 아니고 스페인에도 지원을 약속했고요. 아예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측에도 뭐 마스크라든가 뭐 의료용 방호복, 진단 키트 같은 걸 대거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까지 프랑스, 벨기에, 그리스, 폴란드, 불가리아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이미 중국의 원조를 받았습니다. 네. 아직 도움을 못 받은 뭐 북유럽의 노르웨이라든가 이런 국가들도 좀 원조를 해달라라고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이제 슬슬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을 한 거죠. 견제를 하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미국이 전격적으로 EU에서 오는 회원국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면서 사이가 좀 벌어졌거든요. 이제 약간 좀 그런 사이에 지금 중국이 치고 들어가서 이렇게 건강 실크로드를 구축하고 있는데 미국이 봤을 때 문제는 이 중국의 건강 실크로드 공세가 먹히고 있다는 점입니다.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와 EU를 지금 이간질하는데 나서지 말아라. 약간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 민낯을 다 드러내 보여주는 거 그런 것 아닌가 같습니다. 생각이 되네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세계이면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 마무리할 시간 됐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